시애틀의 한 축제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이 폭염과 벼락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피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 속 LA 주요 해변에 박테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입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약 1,900만 개의 계란이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말 것이 당부됐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할수록 중도층도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주의의 협상과 타협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시애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5세 청소년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용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은 어제 저녁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중심가에 자리한 스페이스 니들 인근에서 진행된 축제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Close to 12, sounded a little bit like firecrackers at first. It kept took like I'd say a half a second pause, and I heard a lot more. 목격자들은 총성이 울림과 동시 축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were stepping over people. There was a lot of food on the floor, and there were people on the floor. There were kids, strollers. 경찰은 총격을 일으킨 용의자 3명 중 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포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fficers responded and addressed one of the shooters. That person gave up and was taken into custody. There was another person that we believe that was also involved that fled the scene, and officers began an active search for that person. We discovered as we got to the scene that there were a total of 7 victims.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9세와 44세 남성, 56세 여성 등 3명이며 부상자 중에는 2세 아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15세 청소년은 구금된 상태며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detained a 15-year-old juvenile in connection with the shooting. The teen was booked into the Judge Patricia H. Clark Children and Family Justice Center for investigation for firearms violations and first-degree assault. We believe this teenager opened fire in the crowd, but details are still under investigation. 검찰은 구금된 15세 용의자에게 1급 폭행 혐의 3건, 2급 불법 총기 소지 혐의 1건에 대해 정식 기소를 요청했는데 용의자는 오늘 오후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지난 1982년 시작된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지역 음식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연례 행사로 매년 35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용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무차별 연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아시아계와 유대인 남성이었으며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정오 무렵 퀸즈 파 라크웨이 오션 크레스트 블러버드의 한 연립주택에서 33세 캐건 토머스의 아내가 남편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집안에서 총성이 들렸고 시신을 직접 봤다며 남편이 산탄총을 갖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주택 주변이 통제되던 중 낮 12시 15분경 주택 내부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 직후 용의자 토머스가 산탄총과 탄약을 들고 자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토머스를 향해 여러 차례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총격을 가했고 토머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은 주택 안에서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두 사람 모두 용의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발과 화재로 인근 여러 채의 연립주택도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은 적십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정치인들은 유가족과 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생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경 퀸즈 플러싱 41번가 일대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5단계 대형 화재로 확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270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오후 1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78세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진화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과 구급대원으로 확인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서부 지역이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과 잇따른 벼락으로 대형 산불이 연쇄 발생해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늘 국립공동화재센터에 따르면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 북부, 워싱턴주 등 태평양 북서부 일대에서 수십 건의 대형 산불이 확산 중입니다. 오리건주 동부의 로우크릭 복합 산불과 헤이크릭 산불은 각각 약 20만 에이커로 여의도 면적의 270배가 잿더미로 변했고 지금도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수십 채의 주택과 시설물이 파쇄됐고 주요 교통망도 차단됐습니다. 또한 산불 연기는 미 중동부 지역까지 퍼져 공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보건과 소방당국은 오리건주와 북부 캘리포니아 등 피해 지역 주민 수만 명을 대상으로 즉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피마는 해당 지역에 소방 자금 투입과 수천 명의 소방 인력을 배치했지만 폭염과 강풍, 여기에 산이라는 험준한 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폭염을 피해 해안가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주요 해변에 박테리아 경보가 연이어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리나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샌페드로의 이너 카브리오 비치, 산타모니카 피어와 말리부 토판가 캐년 인근 해변에서 주 보건 기준치를 뛰어넘는 대장균 등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박테리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되는 폭염과 도시 유출수를 꼽았습니다.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데다 피서철 용수 사용 증가로 오염물질이 배수관을 타고 바다로 대량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파제로 둘러싸여 바닷물이 잘 섞이지 않는 수역일수록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수역에서 수영이나 서핑 등 입수 활동을 할 경우 위장염이나 피부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입수 자제 권고는 보건당국의 수질 재검사에서 세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엔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합주 미시간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승리를 언급하며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강력한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Not one boat gets in. We have a blockade. They'd love us to please. We don't want the blockade anymore. They're saying please, please. 트럼프는 이란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엔 다시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또 예고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nd if it does, good. If it doesn't, we go back to doing what we were doing 2 days ago. 회담을 하루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이란전과 관련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앞서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 등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제 정책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They went to Mexico and Canada. They went to Japan. They went to South Korea. Car businesses, a lot of businesses, and now they're coming back home where they belong.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안보 사안과 함께 미국 제조업 등 경제 현안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올 가을 최대 5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 명을 보낼 거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에서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보기관에 첩보라며 푸틴이 러시아 총선 이후인 10월 초에 실제로 동원을 강행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 동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푸틴의 새로운 동원령이 러시아에게 전쟁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전쟁의 여파를 절감하기 시작한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거듭 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의 러시아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대규모 동원령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자국민을 겨냥한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Более того, не в силах победить Россию на поле боя, делают ставку уже на откровенн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методы ведения борьбы с нашим народом.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의 이란 연계 선박을 공격한 것을 두고 극도로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약 1,900만 개에 달하는 계란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때문입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드웨스트 폴트리 서비스사가 생산한 약 159만 더즌의 계란이 리콜 대상입니다. 해당 계란은 크로거, 심플트루스, 브룩샤이어 등 5개 유명 브랜드에서 판매됐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등 6개 주의 크로거와 브룩샤이어 매장과 식자재 업체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콜 대상 계란 확인 방법은 계란 상자 측면에 공장 코드 P19502이 적혀 있고 유통기한은 7월 20일부터 8월 17일 사이 제품입니다. 해당 계란은 먹지 말고 즉시 버리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으면 됩니다. 또한 계란이 닿았던 냉장고 선반과 조리기구는 비누물로 깨끗이 소독하고 섭취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 중도 성향 사람을 상대편, 즉 적대 세력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 쟁점을 도덕적 문제로 여기고 반대 진영을 위협으로 느낄수록 중도파를 불신하는 일명 중도파의 외집단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낙태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중도적인 사람에게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으로, 진보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중도 성향을 서로 반대파로 보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정치 집단을 평가할 때 우리 편을 얼마나 지지하느냐보다 상대편을 얼마나 강력하게 비난하느냐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타협 시도 자체를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몰리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협상과 협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한인 부지사인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와이주 대배심은 루크 부지사가 주 하원 의원 시절 사업가로부터 코로나19 검사소 주 정부 지원을 대가로 $10,000의 수표를 받는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크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직무에서 물러났고 재선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루크 부지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한 건데요. 다우존스가 초반 상승분의 60%를 반납하고도 랠리 모드를 유지한 채 마감한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약세로 하락 반전한 뒤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중 내스닥은 8거래일 동안 7일을 하락하며 13주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과의 공습이 중단되고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10% 넘게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국채금리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발표된 내부재 주문은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핵심 자본재 주문은 예상치를 상회하며 다소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는데요. 그럼에도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은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의 하락 모멘텀은 위기감을 조성하며 투자 심리를 꾸준히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와 스페이스X는 나란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4일 연속 떨어진 테슬라는 11개월 최저치에 머물러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월시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